자, 그러면 상속과 인터페이스 기초. 그래서 오늘은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객체가 뭔지 설명드렸고 그 객체의 틀을 정의하기 위한 클래스를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하나의 클래스만 만들지 않고 또 하나의 객체만 생성하지 않고 여러 개의 객체들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클래스 간 관계인데 제목이 좀 잘못됐고요. 관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예요. 근데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는 관계예요. 객체와 객체의 관계는 코드가 수정이 안 돼도 주어진 코드 내에서 시점에 따라서 관계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이 고양이였다가 강아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정적인 관계라 그러고 밑에 객체들과 객체들의 관계는 동적인 관계라 그래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에서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위에 거는 코드를 안 수정하면 무조건 유지돼요. 그러면 클래스 간의 관계는 뭐가 있냐? 상속 관계가 그렇습니다. 애완동물과 강아지 상속 관계예요. 애완동물 강아지. 그래서 얘는 한번 내가 dog의 parent를 pet으로 설정해 놓으면 코드를 그렇게 짜 놓으면 그건 그렇게 고정이 되는 거야. 평생 강아지가 싫든 좋든 부모는 pet이에요. 코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적인 관계. 그런데 이제 C++을 배우신 분은 거기까지는 이제 다 개념이 있는데 자바에 이제 새로 나온 개념이 뭐냐면 구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상속은 아니지만 서로 조금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똑같은 이름의 행위를 하는 애들을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flyable 해가지고 fly 날 수 있는 애들, 나비, 비행기 둘 다 날 수 있죠. 새. 그렇지만 얘네들은 상속으로 묶이지는 않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묶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안 묶이는 애들 일반적으로. 그런데 얘네들을 묶을 수 있다. flyable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fly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고. 또 예를 또 하나 들면 영어로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문을 열다. 창문을 열다. 서랍을 열다죠. 오픈할 수 있는 것들을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 애들만 모을 수가 있어요. 왜 모을까? 뭔가 모아서 편한 점이 있을 때 모으는 거예요. 쟤는 이름이 똑같은 메소드 갖고 있네? 무조건 묶자? 아니에요.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논리적으로 이즈의 관계네? 묶자? 아닙니다. 여러분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뭔가 그 상속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클래스 간의 관계, 상속 관계와 구체화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관계는 is의 관계다. is의 관계. is의 관계가 성립하는 애들만 상속 관계로 묶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is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pet, dog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쓸 수 있냐면 dog is a pet. 영어 잘하죠. 이 정도는 이해하죠. 강아지는 애완동물이죠. 그렇죠? 이게 말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가 갑자기 person 해서 사람을 여기 갖다 놔. 그러면 person is a pet.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 안 돼요. 사람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 강아지와 person이 먹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해서 펫으로
펫으로 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코드 읽을 때 짜증이 나요. 막 이상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코드 읽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is의 관계만 성립하는 애들을 반드시 묶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묶어주는 게 아니라 is의 관계가 성립하는 애들은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s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애는 묶으면 안 되고, 또 is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필요 없으면, 내 프로그램에서 별로 효용 가치가 없으면 안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속은 코드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이 위에 있는 애들의 코드를 여기다 중복해서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긴급 주문은 일반 주문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가 되겠죠. 좀 더 빨리 배달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니까 이것도 다 is로 성립되죠.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되게 기쁘게 느끼는 부분이 GUI를 하다 보면 윈도우도 만들고 뭐 버튼도 쓰고 뭐 이런 걸 쓰는데 다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내가 좀 특이한 버튼을 만들고 싶으면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돼? 기존 버튼을 상속해 가지고 조금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나보고 버튼 만들려고 그러면 만든 방법도 모르고 힘들어요. 그런데 상속이라는 걸 이용하면 라이브러리에 다 만들어놨어. 버튼도 메뉴도 뭐도 다 만들어놨어요. 기본적인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그대로 쓰고 싶으면 그대로 쓰고, 그거를 조금 더 바꾸고 싶으면은 상속해서 특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what과 how를 구분한다고 하는데, 얘가 뭘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하는지는 인터페이스를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라이어볼을 구현하는 애들은 다 날 수는 있는 거예요. 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만 봐서는. 그 코드를 봐야지 알아요. 그럼 왜 쓰냐? 요걸 보고서 설명드릴게요. 요쪽은 상속이고 요쪽은 인터페이스예요. 자, 프로그램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점이 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상속은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얘네들을 만들 때 편해요. 얘네들 만들 때 편하죠. 왜? 많은 코드가 이미 어디에 가 있어요? 펫에 가 있죠. 내가 얘를 정의할 때 코드 중복하지 않고 얘네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건 코드 재사용을 통해서 하위 클래스를 만들기 쉽게 해줘요. 프로그래머가 해피해지는 거죠. 그럼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뭐가 생기냐? 그렇게 상속을 하게 되면 얘 만들 때 편한데 뭐가 생기냐면 펫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모컨이 생깁니다. 이게 상속관계에 없었을 때에는 강아지라는 리모컨과 캣이라는 리모컨만 있는데 이제 묶어버리면 어떤 리모컨이 있어요? 펫이라는 리모컨이 생겨요. 그럼 이 펫이라는 리모컨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수히 많아집니다. 어떤 일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class person. 그래서 pet p 이렇게 놓으면 person, 사람은 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pet p에 놓으면 dog d 했을 때하고 차이가 뭐예요? dog d만 되면 뭐예요? 강아지만 기를 수 있어. 그런데 pet p를 해놓으면 얘는 강아지도 기를 수 있고 고양이도 기를 수 있고 햄스터도 기를 수 있고 달팽이도 기를 수 있고 오만 가지 다 기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함수를 만들어요. 그런데 pet을 받아. 그러면 이 함수는 범용 함수가 돼요. 모든 애완동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돼요. 공통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pet 배열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array list, pet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복합 타입인데 물리적으로 완전 같은 건 아니지만 상속으로 묶여져 있는 애들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pet bear를 쓰면 얘는 강아지, 고양이, 기타 등등을 하나의 배열에다가 그 저장해가지고 유지할 수가 있죠. 캣 배열 따로, 강아지 배열 따로, 달팽이 배열 따로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 이점이 있어요. 자, 그럼 상속은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얘 만들 때, 그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펫이라는 리모컨이 생기고, 펫이라는 리모컨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돼요. 이쪽은 얘네들 만들 때 짜증만 나. 한 줄만 더 들어가니까. 그런데 만드는 순간 뭐가 생겨요, 얘도? 플라이어블이라는 리모컨이 생깁니다. 플라이어블이라는 리모컨이 생기면 여기에 플라이어블이라 쓸 수 있고, 여기에 플라이어블 쓸 수 있고, 여기에도 플라이어블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애들만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고, 나는 애들을 유지하는, 내가 플라이어블을 여기다 왜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애들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얘가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리모컨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뭘 한다? 구체화를 하는 거예요. 플라이어블 같은 거, 이터블. 특히 자바 라이브러리에 뭐가 있냐면 컴페어러블이 있어요. 컴페어러블은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객체들은. C++에서는 그 객체 비교할 때 뭘 썼을까요? 객체 비교할 때 뭘 해요? 함수 만들어요? 얘도 함수 만들고 쟤도 만들고 다 만들면 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그럼 이름을 다 똑같이 하려면 뭘 써요? 연산자를 오버로딩 해요. 근데 제가 연산자를 오버로딩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컴페어러블을 구현하고 있는 애들은 뭐든지 다 뭘 갖고 있어요? compare2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똑같은 메소드를 갖고 있고, 그럼 그것이 있다는 가정하에 걔네들은 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정렬할 수도 있고, 최대값 구할 수도 있고,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자바 인터페이스의 그 장점이다. 그래서 자바 인터페이스. 저는 자바를 접하면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인터페이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상속에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속의 오브젝트는 자바에서는 제일 꼭대기에 항상 조상이 오브젝트가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거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C++엔 그게 없죠. 그렇죠?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자바는 C++를 막 본따서 만들었는데 C++에는 뭐가 있어요? 다중상속이 있지. 이거 너무 거지 같은 거야. 진짜. 그 사람들이 아마 그런 용어를 안 모르겠지만 되게 짜증나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중상속을 없애고 단일상속만 제공을 했어요. 근데 단일상속만 제공하니까 표현하는 게 풍부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해결했어요?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완전 매력 포인트예요. 너무 좋아,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딩 하다 보면 이 인터페이스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다. C++과 비교했을 때는 더더욱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클래스의 관계, 상속 관계와 구체화 관계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와 객체의 관계를 설명드릴게요. 객체와 객체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용 관계, 또 하나는 포함 관계예요. use A, has A.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 A가 있는데 is A, use A, has A가 있습니다. is A는 상속을 말하고 use A는 사용, has A는 포함이에요. 포함은 그 다른 객체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멤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멤버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클래스를 정의하는 코드에 다른 객체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등장하냐? 멤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에 등장하냐? 두 군데에 등장해요. 매개 변수로 아니면 지역 변수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child, 어린아이는 세수할 때 뭘 써요? 수건을 쓰는 거예요. 근데 수건을 어떤 사람은 포함 관계로 모델링할 수도 있어요. 들고 다니게. 그건 안 별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포함 관계와 사용 관계. 요거는 받지 않고 여기서 만들어서 줘버려요. 이건 뭐예요? 카메라예요. 카메라인데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찍는 순간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리턴합니다. 이거 지역 변수죠. picture, 객체예요. 클래스예요. 객체를 생성해서 이미지를 저장해서 준다. 그래서 저 두 가지 경우예요. 사용 관계는. 그리고 아주 많이 쓰여요. 우리가 많이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걸 잘 봐야 돼. 왜? 저게 관계가 너무 복잡해지면 한 객체와 그 객체가 사용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면 뭔가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잘 보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포함 관계. has A는 어떻게 한다? 멤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멤버로 갖고 있는데 원래 use A가 돼야 되는데 has A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왜? 편하니까. has A로 해버리면 인자로 전달을 안 해도 돼요. 인자로 주지 않고 전역별수처럼 늘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델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용하는 거지 포함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되겠고, 포함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로. 하나를 그냥 연관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집합 복합으로 나눠지는데 부분 전체 관계예요. 하나는 부분 전체 관계가 아니라 개인 요거 person과 pet 이거는 부분 전체 관계는 아니죠. 사람의 일부분이 아니잖아요. 애완동물은. 그렇죠? 연관관계지. 이 사람이 기르는 애완동물이죠. 그런데 이제 멤버로 자주 쓰니까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거 연관관계고. 집합과 복합은 부분 전체 관계예요. 예를 들면 요 예제는 좀 이 연못과 오리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떤 책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저 바꾸고 싶은데 마땅한 걸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요거 보세요. 빌딩과 방. 빌딩과 방은 어떤 관계예요? 빌딩이 전체고 빌딩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빌딩을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럼 방이 남아요? 남을 수도 있겠지. 기술적으로 보면. 근데 전체가 삭제되면 부분도 삭제되는 관계를 우리가 복합관계, 영어로는 컴포지션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전체가 없어져도 여기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연못이 없어졌다고 오리가 죽어요? 다른 연못으로 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비유했는지 모르겠는데 연못과 오리는 아그리게이션 관계다. 즉 전체가 연못인데 근데 이게 전체와 부분 관계인가? 모르겠어요. 잠시 머무르는 건 아닐까? 근데 모르지. 서식지면 또. 그래서 연못과 오리. 이거는 뭐냐면 연못이 파괴된다고 해서 오리가 죽는 건 아니다. 삭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중요해요? 프로그램 할 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내가 모델링하는 포함 관계가 연관 관계인지 부분 전체 관계인지 그리고 부분 전체 관계에서 전체가 삭제될 때 부분도 삭제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분은 삭제가 안 돼야 되는 건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코딩을 잘 해주셔야 돼요. 특히 C++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딜리트 막 해야 되는 거는 더 잘 생각을 해서 짜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관관계의 경우에는 두 개의 관계가 매우 복잡해요. 간단한 경우에는 하나를 하나에다 포함시켜서 끝나. 근데 둘 간의 관계가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면은 그때 하는 프로그래밍 팁은 뭐냐면은 관계와 관련된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학생과 수강한 과목 이력, 과목과의 관계예요. 자바를 여러 번 들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다 보면은 복잡해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그레이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도 그레이드를 유지하고 호스도 그레이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스는 2017년도 2학기 3분반은 여러분들 이름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에는 또 2010년도 2학기 그레이드에 보면 여기에 뭐 아직 F 안 나오겠죠. 여기에 나오겠고 뭐 예전에 또 2015년도에 재수가 이미 들었었으면 그게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레이드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죠. 예전에 들었던. 그래서 관계가 어떤 두 개의 관계가 있는데 이 객체와 이 객체의 관계가 있는데 되게 복잡해요. 그럼 그 복잡한 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뭘 만들어요? 별도의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들이 복잡할 때는 관계만 처리하는 클래스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집합과 복합을 코드적으로 보면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둘 다 CPU인데 CPU를 우리가 컴퓨터가 뽀개지면 CPU도 버리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버리더라도 CPU는 빼서 다른 데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프로그램을 하는 그 환경이 모델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달라지면 코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이겨보세요. 얘는 CPU를 어떻게 생성하고 있어요? 안에서 생성하고 있어요. 이 객체 안에서. 그러면 얘는 이 객체가 죽으면 그냥 죽어. 이 객체 안에 있는 애니까. 얘는 밖에서 생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밖에서 생성하고 있으니까 밖에도 어딘가에는 또 포인터로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하는 위치들. 요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뭐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면서 객체장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여기에 멤버로 다른 객체를 둔다. 그럼 이게 연관관계인지 부분 전체 관계인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부분 전체 관계이면 전체가 제거되면 부분도 제거돼야 되는 건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코드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 보시면 좀 더 좋은 코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속과 인터페이스에 비교하면은 공통적으로는 뭐가 생겨요? 공통 리모컨이 생긴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얘도 팻이라는 거, 인터페이스도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모컨이 생기고 이 리모컨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범용 프로그래밍하는 건 하나의 리모컨을 가지고 다양한 타입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에서는 요 자체 과정에서 코드 재생을 통해서 밑에 애들을 생성할 때, 정의할 때 좀 편리한 점이 있어요. 물론 항상 일반적으로는 얘 만들고 얘네들 만들지만 하다 보면 얘 둘 만들고 공통 좀 빼서 얘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일반화 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프로그램 처음 짤 때는 서로 다른 걸로 이렇게 짰는데 짜다 보니까 공통점이 많고 이즈의 관계도 성립해요. 그러면 일반화 시켜가지고 새로운 애를 만들 때도 있어요. 처음부터 얘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얘를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정상인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요. 한 가지만 좀 더 고차원적인, 고차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더, 지금 꼭 가리킬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는, 요 코드는 제가 4학년
학기 아니면 이 학기를 좀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객체 지향 개발론 및 실습이라는 제가 또 강의하는 과목이 있어요. 나중에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꼭 와서 들어주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패턴이라는 거를 강의하는데 요게 뭐냐면은 전략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 bird라고 하는 애가 bird라고 하는 애가 멤버로 flying strategy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어요. flying strategy라고 하는 멤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fly 할 때 여기에 코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 strategy의 to fly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의 의미는 뭘까? 여기에 어떤 객체가 할당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요 코드를 버드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나는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버드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다가 set flying strategy 뭐 해주세요? new fly with wings라고 그랬어요. 자, fly with wings는 flying strategy를 만들고 to fly를 구현하고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얘는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요 인터페이스에 있는 애를 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flying strategy 인터페이스 to fly죠.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to fly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fly 하면은 어떻게 날겠어요? 새가 날개로 날 겁니다. 요 다음 줄에서 bird.set flying strategy 해놓고 new fly with rockets 딱 하면은 새가 어떻게 날아? 이제는 로켓 갖고 날아요.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 더 필요하겠다. public class에 fly no way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날지 못하게. 그러면 bird set flying strategy new fly no way로 세팅을 바꿔버리면 이 새는 이제 못 날아. 즉, 이 어떤 함수가 하는 일을 코드를 바꾸려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꿔? if 뭐면 이렇게. if 날개가 있으면 날개로. else 로켓이 있으면 로켓으로. 아니면 못 날아. 뭐 이렇게 이제 짜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객체로 만들어 버리고 객체들을 필요에 따라서 바꿔치기 하면 그 바꿔친 걸로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의 특이한 점이고, 요거를 함수형 프로그램으로 더 가면 이제 이게 필요 없어. 객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꿔요? 함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함수를 뭘로 세팅해놨냐에 따라서 나는 방법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함수형 프로그램이 자바에서 제공이 안 되니까 바꾸려고 그러면 뭘 바꿔요? 객체를 바꾸는 거예요. 할당되어 있는 객체를 바꾸는데 모든 바꿨을 때 이 객체도 do fly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얘도 do fly 갖고 있어야 되고 얘도 do fly 갖고 있으니까 뭘로 묶어줬어요? flying strategy라는 인터페이스 리모컨으로 묶어줬어요. 다 do fly를 가지고 있게. 근데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 되면은 이제 이런 거 없이 함수만 그때 함수만 딴 거 줘서 딴 걸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프로그래밍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되게 풍부하게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을 제 생각엔 좀 멋있게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쓰다 보면 얘네들 자바 애들이 처음으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저는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자바 8이 됐는데
인터페이스가 이상해졌어요. 이상한 짓을 해놓았어요. 오라클에서. 짜증나게. 그래서 왜 했냐면 자바 8부터는 인터페이스에 코드를 정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존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처럼 여기 뭐가 돼 있어요? 뭐만 돼 있어요? 함수만 선언돼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함수만 선언이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을까?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fly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얘네들은 이즈의 관계로 묶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코드 쉐어할 게 없다. 이름은 똑같지만 내부적인 코드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재미나게 쓸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생각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뜻도 없이 여기다가 코드를 정의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이 코드 정의할 수 있게 한 것이 객체지향적으로 뭔가 새로운 의미를 주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자바 8에서 불가피하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인 거를 도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어넣습니다. 가만히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을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는데 보통 상속은 해봤자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10개도 안 돼. 10개도 안 돼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컴페어러블 같은 거는 1000개, 10,000개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한 클래스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구현할 수 있어요. 상속하고 달리 상속은 하나만 부모 하나만 가질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 강아지는 먹을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뭐 다 되는 거예요. 꼬리도 흔들 수 있고. 그럼 그런 거를 다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인터페이스 F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여기에 보이드 F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클래스 A1부터 클래스 A1000까지 다 뭐예요? implement F를 했어요. 그럼 이 A1, A2, A3부터 A1000까지 다 무슨 함수를 갖고 있을까요? 다 똑같은 함수를 꼭 하나 갖고 있어. 뭐요? F라는 함수를 갖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라이브러리를 바꿔야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능을 좀 넣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뭘 넣어야 돼? 보이드 G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됐어요. 라이브러리를. 그럼 이 G를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 1000개의 클래스를 어떻게 해야 돼? 다 바꿔야 돼. 누가 바꿔? 아무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자바가 기존 라이브러리를 어레이 리스트를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그걸 쓰던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드들은 이제 안 돌아가. 왜? 컴파일이 안 돼요. 그 구현을 안 해놨으니까 G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거 정도 할 수 있게. 빔 메소드. 그러면 새로 만든 애들은 원하면 G를 구현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애들은 저걸 안 해놔도 에러 안 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대대적으로 자바 8 가면서 뜯어 고쳤는데 이 뜯어 고치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코드들, 사용했던 코드들을 그대로 컴파일되고 문제없이 돌아가게 해야 보니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서 얘가 디폴트 메소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 정의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도 디스처럼 디스도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디스는 숨겨진 임자 디스 컴파일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필요하면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필요하면 갖다가 이제 우리도 디폴트 메소드 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 무슨 한계가 있을까? 어떤 메소드를 만들면 객체와 관련된 메소드예요. 그럼 뭘 써야 돼, 객체는? 객체 관련된 메소드는. 객체와 관련된 메소드는 뭘 활용해야 돼? 객체의 상태를 활용해야 되지. 근데 이 밑에 누가 올지 알아요. 비행기가 올지, 나비가 올지, 파리가 올지, 뭐가 올지 모르는데 걔네들이 뭐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구현할 수 있는 게 없어, 거의. 쓸모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얘는 왜 쓸모가 있어요? 여기에 코드 정의한 걸 공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모두 돼. 상태를 정의할 수 있죠. 여기에 상태를 정의해서 그 상태를 활용하는 코드를 여기다 넣을 수 있죠. 여기서 이름 넣고 이름과 관련된 코드는 다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태는 못 넣어.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디폴트 메소드라고 하는 자바 8부터 들어온 것은 아주 불가피하게 쓸데없는 것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요소다. 객체 제왕을 뭔가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오기 위해서 도입된 새로운 아주 팬시한 개념이 아니고 자바에서 할 수 없이 만든 요소예요. 근데 이 할 수 없이 이걸 만들어 놨더니 아주 거지 같은 게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C++에서 두 개를 동시에 상속을 받았어요. 이때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뭐예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도 F, 여기에도 F가 있는 경우예요. 그게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고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바는 다중상속을 못하게 했어요. 하나만 상속받게 했어요. 이게 없게. 근데 자바에서는 상속은 다중으로 못하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이제 여러 개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F, 여기도 F, 여기도 F, 디폴트 메소드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C++에 있었던 똑같은 문제가 이제는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바에서. 이런 바보 같은 놈들.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한 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디폴트 메소드를 우리가 활용할 일은 많지 않고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은 자바 8 이전에 나왔던 그 이유, 그 목적으로만 여러분들이 계속 쓰시면 돼요. 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코드 하나를 같이 좀 짜볼게요. 이제 컴퓨터 켜서 코드 하나만 짜보고 오늘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요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슬라이드에 보면 do라고 하는 예제가 나오는데 그걸 같이 해볼게요. 이 예제는 왜 보여드리냐면은 상속이 만능이 아니다. 상속이 항상 해결해 주지 않는다. 문제를.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 do라는 클래스 하나 만드시고 do 테스트라는 클래스 하나 만드는데 do 테스트에는 메인을 넣어주세요. do 테스트 두 개의 자바 파일 만들어주세요. do 테스트에는 메인만 가지고 있게 do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문 다 알죠? 그래서 문을 우리가 모델링해서 객체제한 모델링해서 구현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은 상태가 처음에 만들 때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열려있냐
닫혀있냐. 두 가지 상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상태만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타입으로 표현할까요? 프로그래밍에서. 두 가지 경우만 있어. 요거 아니면 저거야. 그럼 뭘로? 뭘로 표현해요? 네? 뭘로 표현해요? 무슨 타입? 불리언 타입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true, false. 두 가지. 만약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뭘로 할까? 정수로 해? 아니에요. 열거형을 정의해서 쓰는 게 보통입니다. 너무 많다? 한 20개, 30개 된다? 그러면 열거형 안 써요. 근데 뭐 10개 미만, 뭐 12개 정도도 우리 월화수목이 아니라 1월, 2월 그 정도만 돼도 뭐 열거형 갖다가 이제 씁니다. 자, 그러면 private boolean is opened equal false. 이렇게 멤버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멤버니까 private로 만들고 불리언으로 만들었고 false. 저렇게 초기화하는 거를 어떤 초기화? 명백한 초기화라 그래요. 저기서 초기화하지 않고 또 다른 데 초기화할 수 있는 어디서 초기화할 수 있어요? 생성자에서 이제 초기화할 수도 있죠. 근데 생성자에 초기화하지 않고 저기서 초기화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문은 모두 생성될 때 어떤 상태로 출발한다? 닫힌 상태로 출발하겠다. 열려있는 상태로 출발할 애는 없어요. 제 사전에. 그걸 원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 생성자 또 만들고, 오픈할 건지, 클로즈 할 건지 또 받아야 되겠지. 근데 나는 싫어. 문은 항상 닫혀있는 상태로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명백한 초기와 생성자 쓰는 거. 그럼 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오픈, 클로즈. 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설명드리면은 불리언 변수, 또 불리언을 반환하는 함수는 시작할 때 is를 많이 써요. is나 has, has를 써요. is open, is upper, is lower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함수? 영어 잘하시는 분. 없어? predicate function이라 그래요. 수로 함수, predicate. 그래서 그 predicate function들은 그 prefix를 is나 has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저희도 is open. 얘가 갖고 있냐 없냐? has.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저 오픈은 코드가 뭘까? 코드. 말 좀 합시다. 오픈 뭐예요? 어떻게 해? is open을 true로 바꾸면 되고 close는 is open을 false로 바꾸면 되죠. 그럼 돼. 끝이야. 그럼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럼 재미가 없고 아까처럼 조금 지금의 진행 과정을 좀 더 관찰할 수 있게 디버깅하는 코드를 넣을게요. 근데 원래는 필요 없는 거지만
코드 어렵지 않죠? 이 코드는. 열려 있으면 true 값이니까 안 바꿔도 되고 그냥 정보만 출력해보고, 닫혀 있으면 true로 바꾸고 이제 정보 출력해주고. 그래서 불필요한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실제는 저런 게 필요 없죠. if문이 필요 없고 그냥 open true, open false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코드가 내 기대대로 잘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면은 실행을 해봐야죠. 다 되셨죠? 도어 테스트 쪽 가도 되겠죠? 너무 빨라? 다 쳤어? 됐어요? 그럼 도어 테스트 가서 도어 만들고 열고 닫고 해보세요. 잘 되나? 저는 좀 더 못 치시는 분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로 가도 될까? 도어 테스트로? 됐어요? 그러면 또 뭐 좀 잘 안 되시는 분은 아직도 학기 초니까 손 드시면 우리 훌륭하신 조교님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으이씨. 기대했던 대로 나와요? 기대했던 대로 나오죠? 코드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문제가 없어. 해보세요. 이상 있는 사람. 이상하다. 오씨. 막 안 열려야 되는데 열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클로즈, 오픈, 오픈, 클로즈로 테스트 해봤습니다. 다시 도어 코드. 도어 테스트 코드. 잘 안 되신 분 없어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잘 썼다고 가정합시다. 그렇지, 가정합시다. 근데 갑자기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문에다가 잠금 장치를 달 수 있게 됐어요. 문에다가. 그러면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만든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지금 도어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문이죠. 그러면 이거야. 객체지향 사랑해. 그래서 이제 상속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해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클래스 door with lock. 얘는 누굴 상속받아요? door. 맞지? door with lock.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상속을 한다. 근데 어쩌면은 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도어 클래스를 수정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door with lock, extend door. 객체지향 멋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얘도 상태가 부모가 열려있다 닫혀있다니까 여기는 상태를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잠겨있냐? 잠겨있지 않냐? 그럼 똑같이 private boolean is locked or false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만들었다. 제대로 돌아갈까요? 제대로 돌아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코드가 뭔가 문제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써서 못 쓰죠, 락을. 그쵸? 락은 어디만 정의되어 있어? 아래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써.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문제예요. 지금 코드의 문제예요. 왜 문제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좋아? 그거 포기해.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문이 잠겼는데 잠기면은 뭘 해야 돼? 잠금을 먼저 해야 되죠. 근데 열려버려. 열려버려요. 이 코드에서 문제는 뭐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서는 부모의 is 오픈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프라이빗에서 만들어 놓고 get 함수도 안 만들어줬어요. 이게 뭐냐면 상속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처음부터 나중에 잠겨있는 문, 잠겨있지 않은 문도 있을 거라는 다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놓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놨다가 뭔가 얘를 특수화하겠다 그러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거는 미리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거 그냥 네가 갖다가 그냥 필요하면 특수화시켜서 써 이게 아니라 얘는 만들면서 만약에 사람들이 얘를 특수화해서 만들 거면 그 특수화를 할 수 있게끔 다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객체지향은 만능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처음부터 잘 안 해놓고 설계를 안 해놓으면 객체지향이 우리의 문제를 객체지향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파블릭 실수했네. 실수 인정하고 요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원래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는 기본. 이 정도의 게터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의 게터를 갖고 있다.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C++ 배우신 분은 저거 안 만들고 자식한테 쓰게 해주려고 그러면 뭘 해주면 돼요? 저걸 프라이빗이 아니라 뭘로 바꾸면 돼요? 프로텍티드 바꿔도 돼요. 굳이 밖에서는 is open이라는 거를 알 필요가 없다. 그냥 오픈, 클로즈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은 저거를 프로텍티드 바꿔도 돼요. 근데 지금은 뭐 내버려 둘게요. 프로텍티드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해놨다 치면 얘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여기가 if is open 열려 있으면 잠글 수 있어요? 못 잠그죠. 언럭도
is open이면 이렇게만 바꾸면 이제 되나요? 안 되죠. 돼요? 실행을 해보셨어요? 너무 빠른가? 제가 타이핑이 원래 빠른지 않는데. 예. 흐름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생각 못하고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 클래스 상속에서 뭘 만들 필요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가, 이 최초의 클래스가 이 다음에 올 클래스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이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드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처음 핵심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놔도 그대로 나와요. 그쵸? 결과 안 변하죠. 문 여전히 열리죠. 문 열려요, 안 열려요? 문이 열려요. 왜? 부모에 있는 오픈 메소드는 뭘 고려 안 해? 락든지 언락든지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쟤는 어떻게 해야 돼? 부모의 잘못이에요? 그건 아니고 자식이 뭘 해줘야 돼? 재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락드면 열면 안 돼. 근데 락드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락드가 아니면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되죠.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오픈을 쓰려고 그러면 무슨 수식어를 앞에다 붙여주면 되죠? 슈퍼라는 수식어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쓰면 이제는 여기 문 안 열려요. 그렇죠? 문 안 열려요. 잠금을 해제하지 않는 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할 경우도 있겠지만 상속할 때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해요? 재정의해야 되는 경우가 또 종종 있고 그 재정의할 때도 부모에 있는 코드를 쌍그리 무시할 수도 있고 부모에 있는 코드를 계속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여전히 부모 있는 그대로 그냥 쓰고 있죠. 그게 상속의 이점이에요. 오픈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자식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만들 수가 있고 기본적인 오픈은 부모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놔도 결국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어 가지고는 락, 안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또 원칙이 있는데 프로그램할 때 지금은 얘가 도어고 얘가 도어 with 락이에요. 그러면 잠금장치가 없는 문은 어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해요? 잠금장치가 없으면. 요걸 생성해서 쓰겠지. 그렇죠? 잠금장치가 있는 애는 요걸 써서 생성을 해요. 그러면 생성되는 레벨이 달라요. 이거는 좋지 않아요. 공통 코드로 처리가 안 돼요. 잠금장치가 있는 문과 잠금장치 없는 문을 같은 코드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까지는 시간상 코딩을 못하고 이 코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door은 abstract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abstract라는 수식어를 클래스가 붙이면은 그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가 되냐면 추상 클래스가 돼요. 추상 클래스는 뭘 못하냐? 객체 생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성, 이렇게 그 상속 계층 구조가 있으면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객체를 생성 못하게 해요. 뭐만 생성을 해요? 요 맨 아래에 있는 애들만 객체를 생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처리하고 싶을 때는 얘네들 가지고 리모컨 갖고 처리 안 하고 요거 갖고 처리해요. 요 네 개를 다 공통적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요거 갖고 처리하는 거예요. 코드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do를 만들고 abstract. 그 다음에 do without law, do with law. 네 개가 들어가, 이제 이렇게 하이라키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문, 잠금장치가 없는 문, 잠금장치가 있는 문. 그리고 항상 우리는 잠금장치가 있던, 없던, 그 리모컨은 뭘로 써요? do라는 걸로 써요. 그래야 코드를 나중에 수정하기가 잠금장치 쓰다가 잠금장치 안 쓰고, 잠금장치 쓰다가 안 쓰고, 이런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또 함수 앞에다가 abstract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선언만 돼 있죠. 즉,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추상 메소드는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정의가 안 되어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는 생성하면 될까 안 될까? 객체를. 안 되겠지. 생성해놓으면 실행할 수가 없는데 함수를. 아직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없어도 앱스트랙트 키워드 쓸 수 있어요. 내가 쟤는 생성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할 필요가 없는 클래스들은 다 뭘 붙여줘요? 앱스트랙트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생성을 못해. 그럼 이제 얘네 둘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 도라고 하는 리모컨을 갖고 락, 언락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얘도 락, 언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으면 부모의 메소드가 4개 있으면 나는 몇 개를 물려받아요? 4개를 물려받아요. 내가 2개는 싫어. 엄마 이거 주지 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나는 4개를 주면 그냥 다 받아야 돼. 내가 받기 싫어도. 근데 받고 나서 나는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정의하는데 뭘 하는 거야? 빈 메소드 만드는 거야. 이 빈 메소드가 내가 여기 칠 게 없어서 칠 거 있는데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끝이에요. 이 코드는 이게 끝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락을 부르더라도 어느 위치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문인데 락을 부르면 무슨 일을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부모가 물려주는데 쟤는 내가 물려받으면 안 돼. 그런 게 꼭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물려받아서 재정의하는데 뭘로 재정의해요? 빈 메소드로 재정의를 해요. 그래야지만 뭘 계속 쓸 수 있어요? 공통 리모컨을 쓸 수가 있고요. 공통 리모컨은 여러분 프로그램할 때는 늘 아래 거가 아니라 위에 거를 써야 돼요. 코드를. 그래야 코드가 좋아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